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품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2회의 기출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목 식품위생학 파트인데요. 이번 문제를 보시면 식품의 조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요. 식품공전에 보시면 식품조사 처리 기준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이것에 의하면 식품조사 처리에 이용할 수 있는 선종은 감마선 또는 전자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마선이나 또는 전자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마선을 방출하는 선으로는 코발트 60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선을 방출하는 선원으로는 전자선 가속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선을 다르게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감마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바다 생선회를 원인식으로 발생한 식중독 환자를 조사를 했더니 기생충의 자충이 원인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사키스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장기보존식품에 관한 문제인데요. 장기보존식품에서 저산성식품과 그리고 산성식품을 구분을 하는 기준은 pH가 되고요. pH는 4.6이 됩니다. 그래서 4.6 초과를 하면 저산성식품, 그리고 pH 4.6 이하로 가게 되면 산성식품이라고 식품공전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장 폐수에 관련된 수은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식품오염으로 연결되는데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문제고요. 지금 무기수은에서 유기수은으로 물론 변하게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시면 유해성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물었고요. 지금 보기 쪽에 나와 있는 사이클라메이트, 돌신, 그 다음에 파라니트로톨루이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유해성 식품 첨가물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해성 감미료로 속하는 것이었고요. 유해성. 그리고 솔비톨 같은 경우는 감미료로 지금 사용이 허가되어 있는 식품 첨가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미생물의 살균이나 소독 방법 중에 화학적인 방법이라고 물었는데요. 살균이나 소독 방법은 화학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문제에서 소독약 같은 경우는 화학적 방법,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물리적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14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경구감염병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점액과 혈액이 섞인 병 같은 경우는 세균성 이질의 특이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쭉쭉 넘어가서 제2과목 식품화학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1번 문제인데요. 산화속도가 빠른 것이라고 물었는데, 지방산의 경우에는 이중결합이 있으면 그만큼 산화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산화속도가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2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팔미트산 같은 경우는 탄소수가 16개인데 이중결합은 없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올레인산 같은 경우는 탄소수는 18개고 이중결합이 1개인 것, 그리고 리놀렌산 같은 경우는 탄소수는 18개고 이중결합은 3개인 것, 그리고 팔미톨레인산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은 16개이고 탄소수는 16개이고 이중결합은 1개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는 이중결합이 가장 많은 3번을 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저희는 2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에 보시면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형된 물체가 그 힘을 제거하여도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 우리는 이것을 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형된 물체가 있는데 그 힘을 제거를 했을 때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은 우리는 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25번 문제로 넘어가서요. 녹는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녹는점이 높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실온에서 또는 상온에서 고체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는점이 높은 것은 실온 또는 상온에서 고체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8번 문제로 넘어가서요. 2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질소계수를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죠. 질소계수는 일반적으로 6.25로 쓴다는 것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돼지고기 2g을 밀리그램으로 바꾸면 2000mg이거든요. 전체 2g 중에서 질소 함량이 60이고 그리고 여기에 질소 계수를 곱해주고 그리고 퍼센트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100을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질소 계수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유지의 경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의 경화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니켈 촉매를 이용을 해서 불포화 지방산에는 이중결합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이중결합이 존재한 것에 니켈 촉매로 수소를 첨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결합을 단일 결합으로 만드는 작업을 우리는 경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하는 것이 유지의 경화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다음 문제로 쭉 넘어가서요. 보시면 3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쓴맛 성분을 묻는 것인데요. 코코아 또는 초콜릿에 들어있는 쓴맛 성분은 테오브로민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해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쿼세틴, 아르기닌, 큐쿠비타신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쓴맛 성분인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6번 문제로 넘어가서요. 달걀을 가공하면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요. 동결을 시켰을 때 미생물이 멸균된다.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이라고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으로요.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5도씨 물 1g이 마이너스 5도씨 얼음으로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열량을 빼앗아야 하는가? 라고 물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물이 얼음으로 상변화를 하게 되면 5도씨 물이 먼저 0도씨 물로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으로 된 다음에 이 얼음이 다시 마이너스 5도씨 얼음으로 되는 변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0도씨 물이 5도씨 물이 0도씨 물로 되는 것, 이것은 지금 1칼로리라고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은 1g, 그리고 온도 변화는 5도씨라고 계산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0도씨 얼음이 마이너스 5도씨 얼음으로 되는 것은 0.5칼로리라고 문제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역시 1g, 그리고 온도 변화는 5도씨라고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기에 나와 있는, 문제에 나와 있는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으로 되는 변화는요, 이것은 80칼로리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80칼로리를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87.5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4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문제를 보시면요. 알루미늄 박에 폴리에틸렌 필름을 입혀서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물었는데요.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흔히 가정에 쓰시는 알루미늄 호일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는 열 접착성이 없죠. 그래서 폴리에틸렌 필름을 입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47번으로 넘어가서요. 어류의 비린맛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생선이 죽었을 때 트리메틸 아민 옥사이드가 트리메틸 아민으로 변하면서 이 TMA, 트리메틸 아민 같은 경우가 비린내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은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넘어가서요. 48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48번에 보시면 수산 건제품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틀린 것을 보시면 2번이 틀렸거든요. 백원품 같은 경우는 수산물을 불에 쬐서 말린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같이 정의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샐러드 기름을 제조를 할 적에 저온 처리를 해서 고체 유지를 제거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탈락 또는 윈터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탈락과 윈터리제이션 영어 이름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방사선 조사에 쓰이는 것은 감마선이라고 앞서 한번 공부를 했죠. 그래서 감마선이라는 것 보시고요. 60번에 과실주스 제조에 이용되는 효소라는 것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리폭시지네이즈 같은 경우는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이중결합이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에 산소를 첨가하는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보시면 리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에 관련된 효소니까 과실주스 제거와 상관이 없겠구나 라고 보셔도 되는 문제죠. 다음으로 문제를 넘어가서요. 6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담자균류 특징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물었는데요. 보기에 나와 있는 정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외생포자를 공부했을 때 나왔던 단어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곰팡이를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페니실리움이 되겠죠. 페니실리움 속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3번으로 가서요. 홍조류를 묻는 문제 있는데요. 63번에 나와 있는 홍조류 묻는 문제를 보시면 미역, 다시마 먼저 볼까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경우는 갈조류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김 같은 경우가 홍조류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클로렐라 같은 경우는 녹조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류가 그 얘가 각각 무엇이 있는지 기억을 해 두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넘어가서요. 쭉쭉 넘어가서 우리는 69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DNA의 이동 통로 또는 다른 물질에 부착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은 선모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의에 관련된 것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모의 경우에는 대부분 출합법으로 증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부의 경우에는 분열법, 그리고 출하 분열법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하게 되는데, 분열법으로 증식을 하는 효모를 하나이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했던 게 바로 이거 스키조사카로마이세스 속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넘어가서요. 72번 한번 볼까요? 유성 포자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곰팡이나 효모도 그렇습니다만 분류하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류를 한번 해놓으면 이렇게 미생물 파트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한번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성 포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 접합포자, 그리고 당작포자, 그리고 남포자,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면 자낭포자 까지가 여기 유성포자에 속하는 것이고요. 유성포자가 있으면 또 무성포자도 있겠죠.
무성포자에 속하는 것을 보면요. 무성포자는 구분을 하면 그 포자가 내생을 하느냐 아니면 외생을 하느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생포자 또는 내생포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분생포자 같은 경우는 이 외생포자에 속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내생포자에 속하는 것이 바로 포자낭포자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곰팡이 분류를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우리는 7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하면 발효 맥주 효모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맥주 효모를 구분을 하면 하면 발효가 있고 또 하나는 상면 발효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면 발효와 하면 발효 효모의 경우에는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시에 같은 경우가 상면 발효 효모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카스버제네시스 같은 경우가 하면 발효 효모에 속하는 것이라고 또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는 쭉쭉쭉 넘어가서 8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TC의 회로에서 생산되는 유기산이라고 묻는데요. TC에서 생산되는 유기산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트릭에시드, 수시닉에시드, 말릭에시드가 대표적이고 락틱에시드는 관련이 없는 것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다음으로 문제 넘어가서요. 8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인간의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합성이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결핍 증세를 나타나지 않는데 달걀 흰자를 익히지 않는 날 것으로 먹었을 때 결핍이 우려되는 비타민은 바로 바이오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걀 흰자 날 것이라고 하고 관련 있는 비타민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7번에요. 고구마 전분을 이용해서 주정 발효를 하려고 하면 우선 증자에서 익혀야 되죠. 그리고 당화에서 전분을 조금 더 작은 단위로 쪼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쪼개는 작업을 한 포도당이든 뭐든 작은 것을 가지고 발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증류를 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서요. 88번 문제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저해제, 이니비터 같은 경우는 경쟁적 저해와 우리는 비경쟁적 저해를 공부를 했고요. 이거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는 91번 문제를 한번 보죠. 과당을 구성 단위로 하는 다당류를 물었고 이것은 이눌린입니다. 그리고 또 이눌린이랑 관련된 작물을 하나 얘기를 하자면 돼지 감자라고도 여러분들이 연관을 지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우리는 95번 문제를 한번 보죠. 생물학적 산화 과정이 일어나는 것. 그런데 진핵세포 내에서 우리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미생물학 공부를 했을 때 따로 공부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미토콘드리아가 되겠죠. 각각의 리보솜, 세포막, 세포질,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98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생화학 같은 경우 아니면 미생물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는 알코올, 초산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은 바로 분자량입니다. 포도당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180이 되고요. 그리고 알코올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46이거든요. 그런데 포도당은 한 분자가 들어갔고 여기 보시면 1이라는 단어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 분자가 들어갔고 알코올 같은 경우는 두 분자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비례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려서 풀어볼까요? 포도당은 180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분자량으로.
그리고 생산되는 알코올은 2 곱하기 46만큼이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당은 결국 1kg을 넣었는데 알코올은 얼마가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지금 2kg 하면 1kg로 하면 너무 소수점이 깊어지니까 우리는 보기 나와 있는 것처럼 g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X값 같은 경우는 511g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수독률이 나와 있죠. 그러면 수독률을 또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수독률이 없다고 하면 그냥 511이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수독률이 있으니까요. 511 곱하기 수독률은 95% 0.95라고 하는 것을 곱해주게 되면 그 값은 약 48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는 좀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풀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는 셈 치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적이라고 묻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후발효의 목적.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적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답이나 이런 거 공부를 할 때도 결국 목적 부분은 또 봐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 3개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요. 저희는 2017년 2회에 나왔던 기출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문제를 이렇게 보실 때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맞는 거는 왜 맞는지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보시면 그만큼 합격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